개만 좀 봅시다. 몇 개만. 얘들아,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보면 갑이 도간 거 알겠죠? 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만들고 소박한 도 나오니까 도가 입장이고요. 을은 불임 인지심에 따른 정치를 이야기하니까 맹자 입장이죠. 맞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하며 사덕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실현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듯이 옳음을 꾸준히 실천하며 호연지기라는 거는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고, 호연지기가 타고나는 건 아니었어. 맞죠?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기도 작년의 수능에서 노자가 현명한 사람의 도를 숭상하여 이런 식의 표현은 가능해. 도를 따른다. 알겠죠? 근데 현자를 숭상하는 건 아니지. 오히려 현자를 숭상하게 되면 경쟁이 막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하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게 어쨌든 둘 다 이상국가가 큰 나라 필요하지 않다라는 표현도 좀 같이 기억해야 되고, 노자랑 맹자 둘 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워낙 많이 했으니까 칸트 맞죠? 의무로부터 비롯되거나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죠. 그래서 1번에서 보면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다는 표현은 칸트에 따르면 얘들아 동정심에 따른 행위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윤리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즉 동정심에 따르더라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그 다음에 아마 4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4번은요 갑은 홉스죠. 맞죠? 신의 계약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된다. 뭐 나와 있으니까 홉스 맞고, 그 다음에 을은 루소거든. 그리고 내가 루소한테서 얘들아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는 표현도 좀 기억하면 좋다고 했고,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게 타인을 통해서 대표될 수 없거든.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주권의 대표자인 거지.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만 대표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쨌든 권력은 이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입법권이 아닌 뭐 행정권, 사법권 이런 것들은 이전될 수 있지만 주권은 이전 또는 양도일 수 없다라는 표현이 루소 입장이기도 해. 그러면 기업은 다시 보자. 입법권은 주권자가 행사한다라는 표현이 홉스 너무 맞는 말이잖아. 절대군주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루소도 주권자인 시민들이 입법권을 가지니까 기업은 둘 다 되거든. 그 다음에 니은의 요거는 홉스 입장에서 맞는 말이죠. 절대군주의 강제력 아래에서 자유를 보장받고자 한다. 양립 가능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이게 그러니까 루소의 그냥 원전에 있는 한 구절을 보기로 만들었는데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이게 뭐 연계에서 막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얘들아 어쨌든 루소한테서 사회계약은 국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쉽게 말하면 국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계약이에요. 지금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행정권을 넘기는 거는 계약이 아니라 루소한테서는 위임, 알겠죠? 위임된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걸 계약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원전에서도 아예 대놓고 행정권의 이전은 계약이 아닌 위임된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만들어진 곡이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니엘은 너무 중요한 말이고, 일반인지는 항상 공익만 추구한다. 그건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보자. 뒤에서 얘들아 6번은 알죠? 에피크로스랑 플라톤 입장이고, 뭐 2번에 보면 물질적 원자가 육체와 영혼을 모두 구성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렇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얘들아 9번 보자. 네, 칸트, 그 다음에 시거, 루니, 얘들아 테일러죠. 알겠죠? 테일러의 해악 금지의 의무가 무조건적 의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기억에 보면 이건 워낙 많이 했잖아. 칸트 맞죠?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니은에서 모든 동물이니까
누가 아니다? 싱어 안 되잖아, 맞지? 싱어도 정확하게는 쾌고를 가지는 동물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테일러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칸트 입장에서 안 되죠, 맞죠? 대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을은 그냥 차이로서 인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10번의 기억, 공포의 발견소리. 마지막 수단이다? 말이 안 돼. 왜냐면 공포의 발견소리 시작이잖아, 시작. 공포를 시작으로 해서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하면 틀린 거지. 나머지 보기는 별로 안 어렵죠? 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1번. 얘들아, 예에 따라서 욕구를 충족도 되고 제한도 되는 거죠.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 또는 제한 둘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보기는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인의와 이론 중에서는 당연히 맹자는 인의를 더 중요시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5번 보기는 승자라도 대인이라도 원래는 뭐였다? 본성이 악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맹자든 승자든 대인과 소인의 본성이 동일해. 승자는 악하게 동일했고 맹자는 선하게 동일했었고, 맞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일반적인 공리주의 글 나오니까 벤담, 그 다음에 베카리아, 그 다음에 루소죠, 맞죠? 자, 그러면 1번에서 절대 안 된다, 맞지? 형벌은 그 자체만으로는 악이고요. 그 다음에 처벌을 통해서 예방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공리주의는 목적이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이거 지겹죠? 이거 이미 기초에서 했던 거야. 내가 루소한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자, 사회를 대표하는 입법자는 자신이거든, 자신. 그렇죠? 시민 자신을 말하는 건데 시민한테서 형벌권이 있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인 거고. 그 다음에 4번에서 벤담 절대로 사회계약론자 아니라고 했잖아, 맞죠? 벤담은 사회계약론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에 공익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면 칸트 빼고 다 가능해. 그래서 을과 병 둘 다 동의할 수 있고, 뭐 각한테 물어봐도 전혀 문제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얘들아 맨 마지막 줄에서 싱어라는 거 알고 있겠지, 맞지? 싱어 입장이고. 그럼 얘들아, 우리 기억했었잖아. 싱어는 놀수는 법의 힘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법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받아들이겠다는 거니? 처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맞지? 맞죠? 그러면서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항의의 진실성을 드러낸다라는 표현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놀스든 싱어든 다수결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는 저번에 한번 내가 놀스 할 때 OS 넣어줬던 거거든. 근데 싱어한테는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야. 근데 싱어든 놀스는 둘 다 시민불복종이라는 것 자체는 다수결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다수결의 원칙이 가진 한계점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표현도 둘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을 절대 아니죠, 맞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14번에 얘들아 놀스랑 노직이네요, 맞죠? 놀스랑 노직이고. 자, 기억해 보면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합의가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어쨌든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걸 살짝 바꿨어. 그래서 어쨌든 놀스가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은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의감을 가졌다라는 거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소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합의된 것을 따르고자 한다라는 거, 알겠죠? 합의된 것을 따르고자 하니까 기억은 충분히 맞는 말인 거지. 그 다음에 니은은 문장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있잖아, 얘들아. 어쨌든 차등의 원칙을 합의할 당시에는 뭐 유리한 사람이든 불리한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잖아, 맞지? 그래서 근데 이 니은 선지가 그 시점이 좀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을 합의하는 시점인지 차등의 원칙을 따르는 시점인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 니은은 합의된 상태를 합의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니은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그냥 그 정도로 말하시면 될 것 같아. 니은 선지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 그 다음에 디귿은 다 알죠? 맞죠? 다 정형적이다. 근데 하나는 얘들아, 도덕적 공가에 따른 분배는 기억해야 돼. 정형적이지만 역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는 정형적이면서 비역사적인 거고, 그런 것들 잘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니을은 둘 다 시장 경제를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시장 경제 아래에서 정의의 원칙이 실현돼야 돼. 그러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재화가 분배되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 그거를.
근데 능력에 따라 분배가 돼버리면 둘 다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노직 입장에서 이거는 정형적 분배가 돼버리는 거고, 맞죠? 그다음에 노을스 입장에서도 정의의 원칙에 따라야 되지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잖아. 그러면 최소 세제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소리인데, 알겠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 자, 그다음에 15번 노직, 그다음에 놀스, 그다음에 시거죠, 맞죠? 자, 그러면 1번 자선이잖아, 맞지? 개인의 선택이니까 소유권 침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니은 2번도 기출에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3명 전부 다 놀스랑 시거가 둘 다 불평등 그 자체가 악은 아니야. 불평등 그 자체는 자연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누가 봐도 시거만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얘들아 올해 수완에도 나와 있는 표현인데 저번 주에 말했나? 시거가 뭐 물론 개인이 원조할 수 있고 국가가 원조할 수 있고 단체가 원조할 수도 있지만 국가를 통한 원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봐. 왜냐면 개인이 하는 원조의 규모와 국가가 하는 원조의 규모가 다르니까 오히려 국가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했던 거 있지만 시거는 올해 수능에서 소환에서 그런 표현도 있었죠. 과실을 위한 목적, 과실을 위한 원조도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5번은 절대 안 되잖아. 시간 안 타봤지? 맨날 하자. 정언명령 아니다. 무조건적 아니다. 예외 있다. 이런 거 계속 나왔으니까 좀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16번의 2번 보기. 비종교적 인간은 실제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냐? 이거 한번 오늘 할 건데 한번 제시문에 보기인가 제시문에 나왔던 표현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비종교적 인간들은 이 실제 드러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양한, 그렇게 바라보는 게 실제의 상대성을 인정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 제시문에 나오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실제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3번의 얘들아 공간을 균질적인 것으로만 경험한다고 왜 틀렸냐면, 이것도 할 건데 종교적 인간은 이 세계가 세속적인 이 나무 그 자체도 있지만 거기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의미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질적으로 다른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 질적으로 다른. 알겠죠? 그래서 균질적이다. 질적으로 균일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질적으로 다른 성과 속이라는 두 가지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얘들아 종교적 인간에게서 성은, 그러니까 모든 자연물이 신성하게 드러나. 모든 자연물이. 그러니까 성스러움이라는 게 하나의 양태는 드러나는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나무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 어디서든 다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양태로만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워낙 많이 나왔던 오답 표현이야. 그 다음에 17번의 기어,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칸트 입장에서 얘들아 그러니까 영구 평화라는 것 자체가 영구 평화 자체는 이상적이긴 한데 그거를 위한 인간의 노력들이 이상적인 건 아니거든. 그리고 다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은 좀 애매해. 근데 이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기억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맞죠? 그 다음에 20번도 다 이제 알고 있죠? 오늘 하기도 하겠지만 뭐 칸트랑 플라톤이니까 2번에서 20번에 2번에서 칸트는 미적 판단이 형식에 있잖아, 맞지? 형식이 있으니까 뭐 나머지는 넣어봅시다. 네, 나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뭐 더 확인해보고 물어볼게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문제에서 제가 저번 주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했었어. 저기 자연관 제일 마지막 문제 한번 봐봐. 자연관 제일 마지막 문제가 35페이지에 4번에 보면 이게 다 4번 맞거든. 알겠죠? 4번 맞는데 그냥 리을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애매하게 만든 부분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칸트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잖아. 맞죠? 인간이
그 인간이 아닌 34페이지에 이래, 아니 35페이지에 이래.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계산은 그는 절대 없는데 이 닐선지가 다른 자연 존재라는 게 그냥 인간을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답이 4번으로 문제에 나와 있긴 한데 답으로 선지가 좀 애매합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너희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이렇게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뭐 어쨌든 인간만이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이다. 그냥 이 정도의 맥락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쩌리를 해야 돼. 쩌리라고 해요. 예술가, 엘리가네, 하버마스터 이런 사람 한번 해야 되고 38페이지 얘들아. 그래서 예술관부터 OX 바로 한번 해버리자. 예술관부터. 오늘 요거 다 끝내고 평화까지 좀 나가게. 한 5분 있다가 예술가를 같이 할게요. 예술가를 생각하자.
그래서 얘들아 보자 우리 1번. 예술가는 빨리 합시다. 얘들아. 그래서 1번에서 얘들아 알죠? 플라톤의 그러니까 예술이 인간한테 영향을 주니까 무질서와 예술이면 인간도 무질서해지는 거고. 네, 1번에 창피한 걸 모방하지 말았는데 1번 O. 그 다음에 미와 선의 내용이 유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사해야 된다. 그래서 없다고 본다는 틀렸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런 말 했을 게 아니라 플라톤이 현실의 예술가들이 미의 원형을 모방한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러면 플라톤이 미의 원형 또는 이데아를 모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사람이 도덕주의냐면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데아들은 전부 다 뭐로부터 비롯되냐면 선의 이데아로부터 비롯돼. 그래서 플라톤은 기본 전제가 모든 이데아들은 선의 이데아에서 비롯되는 거라서 미라는 거는 선의 일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아름답다라는 것은 선하다랑 같은 말이야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미의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도 결국 선의 이데아를 모방하는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예술은 도덕적이야 돼. 아름답고 도덕적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미가 선에 종속된다고 보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유사할 필요가 없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외관을 아름답게 모방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실제를 더 맞죠? 사물의 실제를 모방해야 되니까 3번은 X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복잡한 음료를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사회도 복잡해져. 자 그다음에 칸트 워낙 많이 했잖아. 미와 선은 서로 다른 영역 맞죠? 다른 영역이죠. 고유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 유사함으로 인해서 상징적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형식적 유사함. 그렇죠? 그래서 다른 영역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자 얘들아. 네, 일단 6번. 네, 예술은 영혼을 위한 거 맞는 말이고. 자, 비록 미와 선이 다르지만 미적인 활동이 선에 기여할 수 있고 아까 형식적 유사함 때문에 상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근데 플라톤은 X죠. 서로 다른 영역이다 X. 그 다음에 자 얘들아 미라는 것이 순수하게 이성적이다라는 거는 애초에 미가 순수하게 이성적인 것이라는 거는 플라톤도 안 되고 칸트도 아니야. 알겠죠? 아름다운 미라는 거는 감성적인 영역이고, 알겠죠? 감성적인 영역이고. 근데 플라톤이든 칸트는 둘 다 미가 선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감성의 세계에서 이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다도 둘 다 공통이야. 감성의 세계에서 이성의 세계로. 자, 그 다음에 10번 이건 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승자는 예약을 통해서 분자는 예 또는 도를 추구하고 소위는 음악을 통해서 욕망을 충족하고.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워낙 많이 나왔던 보기들이 뭐 승자가 봤을 때 음악은 욕망에 추구하는 무관한가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음악을 통해서 대인과 소위를 분별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알겠죠? 근데 분별할 수 있지만 대인과 소인이 다 조화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 표현 보기에서 나오기도 하더라고. 지식이지만 좀 기억해줘야 돼. 자, 그다음에 11번. 자, 그렇죠.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영혼이 선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칸트라는 사람에게서 예술 작품의 가치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형식에 있는 거야. 알겠죠? 예술 작품의 가치, 미적 가치는 형식에서 찾을 수 있는 X. 그럼 이제 세 가지 형식 기억나죠? 둘 다 보편화될 수 있다. 이해관심을 벗어난다.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둘 다 미적인 판단은 이익과 손해 없이 내려진다는 점이 형식적 유사합니다. 자, 플라톤은 뭐가 틀렸니? 추함을 표현하면 안 되죠. 맞죠? 추함을 표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미적 가치가 무질서한 믿음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얘들아, 이거 16번.
자, 그럼 다시 칸트에 따르면 미적 판단은 꼭 기억해야 돼. 미적 판단은 주관적 판단은 맞아. 감성적인 주관적 판단이야. 맞죠? 감성적 주관적 판단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관심을 갖는 거는 영혼이 선한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그럼 영혼이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의 공유 또는 전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감정의 공유를 통해서 뭐 될 수 있다? 보편화될 수 있는 맞죠? 보편화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해. 그래서 칸트는 자, 그러면 이 미적 판단이 비록 주관적 판단이지만 보편성에 대한 요구와 결합될 때는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제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서 뭘 가지게 되냐면 자연에 대한 숭고한 감정, 알겠죠? 숭고한 감정, 단순한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숭고한 감정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이렇게 되게 고양된 감정, 자연에 대한 흥분이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능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예술가의 창작행위를 떠나서 미의 원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틀렸죠. 왜냐면 예술가의 창작활동 이전에 이미 미의 이데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겠죠? 창작활동 이전에 이데아는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적 판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이해관심을 초월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아까 반대죠. 감성에서 이성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에서 이성. 자, 그 다음에 플라톤은 검열해야 된다 맞죠? 국가가 검열해야 되고 그게 오히려 교화 기능을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을 교화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21번. 자, 얘들아, 뭐가 틀렸니? 예술가가 이데아를 창조한다가 틀렸다, 맞지? 이데아를 창조할 수 없잖아. 이데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야. 오바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승자, 묵자 누구나 다 감정적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맞죠? 묵자도 감정적 즐거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 워낙 공통으로 많이 나왔어. 물론 묵자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잖아. 그런데 좋은 정치를 위해서 음악의 가치를 고려하라면 둘 다 맞잖아. 다만 묵자는 부정적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의 가치를 고려해서 권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 둘 다 쓰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예술관에서 승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음악이 얘에 맞으면 본성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본성을 극복 또는 교화, 알겠죠? 극복 또는 교화가 되는 승자니까.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즐겁게 하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알겠죠? 분별할 수 있게 질서에 맞게 하라. 어지럽지 않게 하라. 맞는 말이죠. 특히 승자는 항상 군자가 제정했다, 성왕이 제정했다 이런 식의 별표 쓰니까 좀 맞는 말이고. 자, 26번 얘들아 다시 미적인 것이 오히려 칸트는 이것도 재심해 있어. 아까 미적 판단이 다른 사람의 뭘 요구해야 돼? 동의를 요구해야 돼. 같이. 그래야지 단순한 감각적 수용을 넘어서서 자연에 대한 숭고미를 드러낼 수 있고 고양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뭐다? 보편성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는 거야. 보편성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어야지 단순한 감각적 수용을 넘어서는 거야. 자, 다시 미적 판단은 분명히 주관적 판단은 맞아. 맞죠? 하지만 뭐 될 수 있다? 보편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 판단의 대상인 예술은 도덕 없이 그 자체로 자율성을 지니죠. 분명히 칸트는 미와서는 다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죠? 근데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기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미적 판단이 도덕에 종속되어지면 안 되죠. 맞죠? 다른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막 몇 번 이야기했듯이 칸트가 미적 판단이 도덕적 능력에 종속되거나 아니 도덕성이 개입되거나 이해관심이 개입되는 순간 되게 편협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거는 낫지. 그렇겠지. 당연히 나쁜 거 아니지. 이런 건 안 좋은 거니까. 그다음에 31번 그때 말씀 이것도 워낙 많이 했죠. 대중이 결정하는 거 아니고 국가 통치자들이 결정하는 거. 대중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은 대중에 의한 정치를 부정하잖아. 부정적으로 보잖아. 민주주의 같은 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밖에 엄숙하게 하면서도 혼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본다. 이것 좀 알고 있어라. 이것도 제시문에 나오는 표현인데 작년에 나왔던 표현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왕도정치라는 표현을 순자로 쓴다. 알겠죠? 순자로 씁니다. 액자만 쓰는 거 아니야. 순자도 왕도정치라는 말을 써. 어쨌든 순자도 유교니까 군주에 의한 도덕적 가치를 추구해. 알겠죠? 그 다음에 본성을 그렇죠 변화시키는 거고 세상을 조화롭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본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엘리아데 이어서 보자. 엘리아데 얼마 안 되니까 28개니까 빨리 3분 뒤에 같이 할게요. 엘리아데. 내일 40이거든. 30거야. 내일 40이야. 근데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좀 일탈을 하고 싶었거든. 애들이 피피시 못쓰니까 이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탈을 하고 싶었어요. 40 넘어서 이상한 행동하면 영토티가 되잖아. 요즘 유행하는 거. 너무 싫다고 그거. 그 소리 들으면 영토티 또 단위적으로 난 강사니까 뭐 어때? 왜요? 엄마랑 여동생 빼고는 긍정적. 며칠 뒤에 링크대로 나 죽줄 알고. 남자애들은 반면 교사를 삼아라. 너희가 아무리 탈색을 하고 싶다는데 이런 꼴이 날 수 있다. 헛풀리하지 말고 아파. 여자애들이 아니지. 죽을 뻔.
정리안내를 같이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하고 좀 따라갈게. 자, 일단 인간이 성스러움을 안다라는 것을 성이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는 거야. 이것도 요즘에 막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막 나와. 그 말이야. 신은 이 세계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게 현현이잖아요. 현현. 알겠죠? 현현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성스러운 공간은 주위의 공간과 질적으로 뭐하다? 다르다. 알겠죠?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곳이다라고 표현. 자, 그다음에 3번에 이제 뭐 밑에 보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엘리아드가 비종교적 인간들이 자기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 맞죠? 신을 갖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종교적 행동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다? 종교적 인간이 후회다라고 보는 거고 비종교적 인간조차 알겠죠? 다 종교적 인간의 후회인 거야. 그래서 막 성스러운 거 거부하지 말고 현실에서 세속적인 인간 안에서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살아라. 이게 엘리아드의 입장이에요. 자, 그럼 다시 세속적 인간, 비종교적 인간이죠? 그러면 거룩한 존재는 자유에 대한 장애물이다라고 여기고 있다. 자기가 막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의미예요. 신은 나의 자유를 방해한다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적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 내면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 종교적 인간의 회의인 거지. 그럼 다시 세속적 인간들 똑같아. 통과 은혜가 갖는 종교적 의미를 자각하지 못한, 알겠죠? 자각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근데 계속 종교적 행동을 해. 그리고 자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6번 비종교적 인간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초월적인 존재를 거부하는 탈신성화된 결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7번도 보다 요즘 좀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종교적 인간에게는 성을 어떻게 만나니? 상상이 아니라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야. 알겠죠?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을 만나게 되는 거지. 자, 어떠한 인간이라도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틀렸어. 왜냐면 종교적 인간은 정신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인간. 됐죠? 그 다음에 인간이 성을 알 수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요청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신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요청함으로써가 이렇고. 네, 종교적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물이 다 신성하게 나타나거든. 계시되어지니까 자연은 그것을 초월하는 즉 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다. 종교적 인간. 그다음에 11번. 자, 그러면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적 실제, 초자연적 실제는 당연히 뭐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죠. 맞죠? 그냥 나무도 있지만 거기서 성스러움이 드러나기도 하니까 공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과는 전적으로 다르게 체험하게 되는 거야. 나무와 다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엘리아드가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거를 구분을 해. 알겠죠? 다르다. 구분을 해.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그렇지만 이거를 아예 분리시키려고 하지는 않아. 구분은 맞아. 근데 분리는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손과 속이 조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는 아니지만 구분은 되어져. 다르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많이 했죠. 돌이나 나무가 성스러움이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그게 성스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지 나무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무 자체가. 자, 그래서 일단 이야기 항상 충만해 있고 항상 종교적 인간에게. 그 다음에 15번. 우주가 성스러움을 지니고 있고, 그렇지, 여러 양태를 드러내고 있다. 알겠죠?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러 모습.
다음에 16번. 네, 종교적 인간의 자연물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나는 성스러움을 숭배한다. 맞는 말이고. 얘들아, 자연물의 성스러움이 드러나지만 그 자연물이 여전히 자연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 맞지? 나무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난다고 해서 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성스러운 공간에 성스러운 것의 출현이 당연히 결부되어 있지. 혹시 결부 나누는 거 아니다. 알겠죠? 결부한다는 거는 이거 분리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19번. 성스러움을 가시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은, 자, 이 말이 또 초월적인 존재를 자기가 나무를 만들었어. 알겠죠? 나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종교적 인간은 나무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난 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성스러움이 눈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것 뭐다? 자연으로부터다. 알겠죠? 자연으로부터다. 가시적 눈으로 보여지는 것. 네. 자, 다시 비종교적 인간은 자기가 역사의 막 주인공이래 여겨. 맞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는 막 의례에서 가지는 종교적 의미를 자각하지 못해. 근데 여전히 뭐 하고 있다고? 종교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들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역사의 주체라고 여기고 여기지만 여전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야. 영향을 받는 사람들. 알겠죠? 21번. 자, 그래서 O 맞죠? 이거는 O.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다시 비종교적 인간의 딱 해드린 이야기 모의고사에서 초월성을 거부해. 맞죠? 그리고 실제의 상대성을 인정해. 실제의 상대성. 되겠죠? 실제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성스러운 존재를 뭐하기도 한다? 의심하기도 한다. 이거 제 지문에 있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상대성을 인정한다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의미는 다 인간들이 부여한 것에 불과함. 의미라는 것은 다 각각의 인간들이 부여한 상대적인 거에 불과함.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여기서부터 작년에 나왔던 것들이야. 종교적 인간은 지금 시점에만 사는 것을 거부하면서 성스러운 시간을 다시 획득하고자 한대. 왜? 인류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니까. 그 정도로 말해요. 그러면 종교적 인간에게서 성스러운 시간을 다시 획득하고자 하니까 회복과 반복이 가능해지는 것이 그렇지. 회복과 반복이 가능해지는 것. 자, 마지막입니다. 종교를 의식할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내면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종교적 인간의 후예고, 알겠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26번. 자, 다시 인간의 노력 없이 성스러움이 존재할 수 없다. 신은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야. 인간의 노력으로서가 아니야. 근데 인간은 체험을 통해서 그걸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세계 안에서 성스러움은 인간의 노력 없이 존재하는 거야. 인간의 노력 없이 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신이 창조한 세계는 실제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종교적 인간은 이 만자가 들렸어.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알겠죠? 다양하게 드러나는 성현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다양하게 드러나는 성현을 통해서. 신을 만나야지만이 아니라 직접적 교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물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나니까, 알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성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엘리안의 같이 있고요. 조금 끊었다 합니다. 조금 끊었다 하죠. 이어서 하버마스를 하고 이제 뒤에까지.
남부터 거기 하고